안녕하세요. 장애인 운전재발센터입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동영상 강의 세 번째. 오늘은 앞지르기와 관계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지르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죠? 자, 근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내용만 한번 살펴보고 앞지르기 하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로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앞차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도로의 앞지르기 허용 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앞지르기가 가능한 구역인지, 그걸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로의 측면, 후방, 특히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기 때문에 좌측면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확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앞차의 좌측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앞차를 앞지르고 한 뒤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다시 전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앞지르기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추월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자, 요 1번의 요 경우는, 자,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셨죠?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거는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 선이 중앙선입니다. 중앙선 침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지르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앞지르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차를 앞지르기 하고 싶은데 이 차 왼쪽에 또 다른 차가 있으면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때는 앞지르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말은 앞차가 먼저, 이 차가 먼저 앞지르기를 시도했는데 제가 동시에 앞지르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여기서는 주로 법 집행과 관계된 또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그런 차를 앞지르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 두 개입니다. 앞차의 좌측에 또는 앞차가 앞지르기 할 때 동시에 이 두 가지는 앞지르기를 하시면 안 되는 금지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교차로, 터널 안. 자, 터널 안에 들어가 보시면 모든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차로 변경 자체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자, 대신 자유롭게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위, 위험한 곳이죠.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그 다음에 구부러진 곳, 비탈목, 고갯마루, 내리막길, 이런 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표지판을 합니다. 이 표지판이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지르기, 자, 올바른 거 찾는 겁니다. 두 가지는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만 찾으시면 되겠죠?
자, 터널 안에서는, 주간에서는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터널 안에서는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할 때는 전조등을 켜고 경운기를 올리면서 좌측이나 우측에 관계없이, 자, 우측으로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이야, 멋지죠? 그 다음에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우측에 있는 차는 크게 앞지르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61번 문제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자,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입니다. 자, 앞에 진행하는 차의 좌측을 통행하여 앞지르기했다. 왼쪽을 통과했기 때문에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이런 부분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자, 62번 문제입니다. 앞지르기가 가능한 상황은, 자, 다리 위에서 서행하는 경운기를 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 하였다. 자, 문제는 어디죠? 다리 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 동시에 앞지르기를 하였다. 동시에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서행하는 차량을 우측으로, 우측 앞지르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정지한 차량을 자전거 운전자가 우측으로 앞지르기 했다. 자, 요 자전거는 우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63번 문제입니다. 자, 앞지르기 할 때 위반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경우일까요? 자, 편도 2차로 오르막길에서 백색 점선을 넘어, 점선입니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반대방의 안전을 살피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 자, 이거는 중요한 거는 실선이죠. 자, 앞지르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앞차의 좌측으로 제대로 했죠. 그 다음에 4번 황색 점선의 중앙선. 중앙선인데 점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실선이냐 점선이냐 이 문제였죠. 그래서 2번이 앞지르기가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가능한 장소는 교차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실선 안 된다 그랬습니다. 터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계속 풀어보니까. 65번 문제입니다. 자, 앞지르기가 가능한 거. 자,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했을 때 동시 안 된다 그랬죠. 자,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진행하고 있을 때 좌측에 다른 차가 있으면 좌측에 다른 차 역시 그 다른 차 때문에 안 되죠. 앞차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방향지시를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이 차는 오른쪽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앞지르기 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번에 보니까 교차로에서,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66번입니다. 자, 앞지르기 할 때 운전 방법으로, 자, 오늘 뭐 두 가지 찾는 겁니다. 자, 앞지르기를 시작할 때는 좌측 공간을 왼쪽으로 해야 되니까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 올바르죠? 자,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는 제한속도 내에서 해야 한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보통 100km입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3번 틀린 부분이죠. 그 다음에 4번 좌측을 통과하는 후사경에 우측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빠르게 진입한다. 자, 빠르게 운전 연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7번입니다. 자, 소방 자동차와 고급 자동차 등의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거나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 자, 이거는 소방 자동차, 고급 자동차, 긴급 자동차라 얘기하죠. 자, 이 긴급 자동차는 그 긴급 자동차 본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차가 불을 끌어가는 거는 긴급 자동차 적용을 받지만 불을 끄고 소방서로 돌아오는 것은
긴급자동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자동차 적용을 받으려면 자, 그 법령의 규정에 맞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대표적인 건 뭡니까? 사이렌을 올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위에서 삐뽀삐뽀, 경광등 두 가지를 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자,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원칙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에 보면 중앙선이 한쪽은 황색 점선, 한쪽은 황색 실선, 이렇게 두 개의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실선, 이쪽은 점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보면 점선은 차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우측에서 좌측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자, 요 그림처럼 자, 이쪽이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차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이 차는 이쪽으로, 위쪽으로, 여기서는 위가 되겠죠?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자, 중앙선이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차가 빠르고 반대편 도로에서 차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앞지르기를 계속 시도하면 뭐가 되겠죠? 정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앙선을 넘은 입장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중지하셔야죠. 앞지르기를 중지하고 주행 움직이는 차로로 복귀하는 게 맞습니다. 70번. 자, 앞지르기 금지 장소이면서 아까 세 가지 기억하세요.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동시에 서행 운전을 해야 하는 곳. 자, 터널안, 다리 위. 속도 제한은 있지만 서행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방용 기구에 기구가 설치된 거. 이거는 주차가 금지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횡단보도 당연히 주정차 금지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71번입니다. 자,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 자, 터널 안은 앞지르기 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4번 앞지르기를 해서는 아니 되죠. 자, 그 다음 72번 문제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경우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 자, 이거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앞차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 자, 이것도, 자, 앞지르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까 법 집행과 경찰 공무원과 관계 있는 부분이죠. 한번,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있으면 앞지르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속도도 늦고 그 다음에 공간도 확보됐기 때문에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금지 장소가 아니네.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자, 앞지르기 할 때, 자, 자동차의 속도. 자, 앞지르기를 할 때 속도를 과속을 해도 된다. 제한 속도를 위반해도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제한 속도의 안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상식적인 부분이고. 74번입니다. 자, 전방 버스를 앞지르기 합니다. 자, 이 버스를 앞지르기 합니다. 자,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자, 앞지르기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자, 버스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버스가 덩치가 커서 버스 전방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말도 안 되죠.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그 다음에
버스가 전방 버스가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동시에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급차로 변경한다. 급자 들어가면 답 아니라 그랬습니다. 법정 속도 위반 이상으로 속도 위반이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75번. 자, 지하차도 부분입니다. 지하차도. 자, 근데 중요한 건 눈으로 지하차도라는 부분도 있지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역시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6번. 다음 같은 도로 상황에서, 근데 이 도로 상황을 잘 보시면 사진에서 위에서 보일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왼쪽에 이 차가, 자, 앞지르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중앙선을 넘고 있습니다. 중앙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측에 보시면, 이 봉고차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앞차가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 하기로 있으므로 경운기를 계속 사용하여 이를 못해야 된다. 제가 경운기 쓴다고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그냥 멈출 리는 없습니다. 2번. 앞지르기를 하고 있으므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위해서 자신도 그 뒤를 따라 앞지르기 한다. 앞차가 법을 어겼다고 저도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3번. 자, 황색 실선 아까 확인했죠? 네. 그래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법을 지킨 거. 그 다음에 앞차를 바싹 따라간다. 자, 이러면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죠. 그 다음에 5번. 우측에 세워진 차가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으므로, 네, 우측에 숨겨진 차, 숨겨져 있는 히든카드, 이걸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3번과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펜마우스가 모니터 하단에 오면 작동을 안 하네. 자, 이번에 일러스트 문제인데요. 역시 경운기 앞에 이 경운기 느리잖아요. 이 경운기가 느리다 보니까 이 경운기를 어떻게 앞지르기 하고 싶습니다. 경운기를 앞지르기 합니다. 이 경운기죠. 가능성이 높은 거, 자, 우회전을 하려는 경운기, 경운기는 우회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포장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승용차, 요 승용차 보이세요? 이 승용차는 좌회전을 하면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앞지르기 하려고 이쪽으로 가는 순간, 네,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행자 있지만, 이 보행자는, 제가 앞지르기 하려고 왼쪽으로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반대편 도로의 승용차. 자, 요 승용차 잘 보세요. 이 승용차가 직진하면서 빠른 속도로 다가올 때 저와 부딪힐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시면, 일단 요 일러스트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의 정면 충돌, 그 다음에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 이 두 개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78번 문제를 보시면 역시 A차가 버스를 앞지르기 하려고 합니다. 버스. 근데 여기 도로 상황을 잘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습니다. 중앙선을. 자,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고요. 정류장에 정차를 하면 항상 사람들이 타고 내리죠? 네, 이 사람들. 승객. 승객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승객. 그 다음에 반대편 도로에 화물차, 이 화물차 있잖아요. 이 화물차가 직진을 해서 달려오기 때문에 정면 충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번.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버스가 있고, 이 버스가 있고, 이 버스가 내리게 되면 이 버스에서 내리는 이 보행자는 버스 앞으로 무난 횡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버스를 앞지르기 할 때는 항상 그 보행자를 조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79번. 자, 요거는, 자, 앞지르기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양보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인 차, 좌측 가장자리. 자, 그 좌측에는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양보한 게 아닙니다. 네, 2번, 긴급 자동차가 뒤따라올 때 신속하게. 이거 들어가면 답 아니라고 그랬죠. 3번, 교차로에서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차량이 우선순위에 상관이 왜 없습니까? 우선순위에 맞게 해야죠. 그 다음에 4번,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양보, 제가 보니까 양보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자, 이게 양보 운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4번. 그 다음에 80번 교차로 진입 전방에 양보 표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 준거?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차들 양보하고 보내고 난 뒤에 통과하는 거죠. 3번. 81번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1번 병목 구간에서는 꽉 막혔는데 앞차 뒤로 바싹 붙여 운전한다.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교통 소통이 우선이다. 소통이 우선이다. 그러면 무조건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보 운전한다. 자, 여기 좋죠. 그 다음에 4번은 봐도 안 돼. 신속하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2번. 자, 양보 운전은 음원 표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이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진로를 양보한다. 앞에서 계속 봤던 부분이죠. 답을 하나 제가 더 보기 전에 여기 30m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83번입니다. 자, 교통정리가 없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자,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의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교통정리가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생기게 되겠죠. 좌회전은 우선순위가 이런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자, 최하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회전하는 차, 직진차에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좌회전차, 좌회전차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하지만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진차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됩니다. 먼저 들어간 차가 최우선입니다. 3번 교차로에 들어가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넓은 데서 좁은 데로 들어오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구간에 양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같을 때 자, 도로폭도 똑같고 그 다음에 둘 다 직진이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우측도로.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우선순위와 관계된 부분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번. 아까 보셨죠? 앞지르기 금지. 자, 85번. 자, 이게 양보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해야 한다. 86번. 가장자리에 정지했습니다. 주차를 했는지 정차를 했는지 다시 출발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쭉 신호 걸고 바로 출발하면 그러면 매너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방향지시기를 조작하고 서서히 진입합니다. 자, 이때 방향지시기는 좌측 방향지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입니다. 87번. 자, 편도 1차로 도로를 매시 50km로 주행 중 앞서가던 버스가 우측에 정차를 하고 있다. 뭡니까? 버스. 자, 횡단하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기를 울려 주의를 주면서 그대로 진행한다. 나쁘지는 않은데 앞에 이거 그대로 진행한다. 서행에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보행자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로 중앙으로 그대로 진행한다. 이것도 좀 일부러 버스를 피해갈 필요는 없습니다. 버스를 앞지르는 것을 위험함으로 기다렸다가 진행한다. 양보 운전하죠. 보행자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로로. 이거는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88번. 경사가 심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자, 전방 화물 차량으로 시야가 막혔을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해 재빨리 진도로 변경한다. 서서히 하이고 시간은 늦지 않습니다. 2번 고단 기어를 사용하여 오르막길을 진행한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고단이 아니라 저단 기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낮은 차량의 경우 2차로 느린 차로로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더욱 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자, 89번입니다. 자, 승용차의 유아를 탑승시킨다. 자, 그러면 당연히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을 하셔야 되겠죠. 카시트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90번. 운전자 준수사고로 맞는 거 2가지. 자,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로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한다. 정지하는 거. 서행도 아니고 정지입니다.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에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서행하며 진행한다. 그렇죠. 사람을. 그 다음에 3번. 청률이 앞로는 교대하지 않으므로. 앞에서 봤죠? 앞유리, 좌우, 측, 유리. 틴팅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서행하시는 게 아니라 일시 정지를 하셔야 돼요. 정지. 그래서 1번과 2번이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동영사 3차 강의를 마칩니다. 네, 세 번째쯤 되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강사의 펜마우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음에 더 정비를 해서 더 질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